오늘은 감히 우주의 정수를 말하겠습니다. 우주는 텅 빈 공간과 몇 개의 가로로 되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다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조그만 생물 주제에 세상은 영원하냐? 세상은 무한하냐? 미래는 결정되어 있냐? 자유의지는 있냐? 나는 누구냐? 나름대로의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공간이 무엇이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얽혀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광속 때문이죠. 매질에서 광속은 일정하다. 시공간이 매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매질에서 광속이 일정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을 때 같은 시공간이죠. 매질은 동일한 힘으로 작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힘 자체죠. 그게 전부니까. 빛의 속도, 빛은 그 매질의 진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같은 매질에서 광속이 일정하다. 같은 시공간이다. 매질이 다르면 광속이 다르겠죠.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중력이 크거나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를 때 상대적으로 공간이 축소되고 시간이 지연되죠. 상대적이다. 이것이 질량이 큰 것이 볼 때, 작은 것이 볼 때, 속도가 빠른 것이 볼 때, 지구 밖에서 볼 때, 은하 밖에서 볼 때 이것의 크기와 시간이 전부 달라지죠. 그럼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봐야 하죠?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우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죠. 계산할 때 허수, 복소수가 계산된다. 시간에 허수가 붙어있다. 시간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시간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허수분의 1로 상상하면 되죠. 그러면 되겠죠. 물론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중간에 최소한 한 번 변환된다. 좌표축이 중간에 재설정된다. 변환된다. 실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직접 계산할 때 허수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설명조차 필요 없죠. 당연해졌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마치 예술작품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명쾌하다. 설명조차 필요 없다. 공식조차 필요 없다. 어떤 수학 공식보다 더 아름답다. 매질마다 광속이 다르고 변환돼서 작동한다. 매질이 달라질 때마다 변환돼서 들어와서 측정하는 나는 항상 광속이 똑같다.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동안 내 광속을 기준으로 상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는 관점을 부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광속이 일정하니까 우주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인간, 지구를 기준으로 우주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던 곳에서 우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이 인간 중심, 지구 중심의 천동설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우주의 빛, 소리, 에너지가 최단거리로 계산돼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각각의 시공간에 서로 객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별을 보는 것은,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은 물고기의 진동을 물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의 진동을 공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기의 진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표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매질의 변화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춰져서 작동하는 스스로의 시공간이 우주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각각 스스로의 시공간에 맞춰져서 작동하는 게 우주다. 매질과 매질의 에너지 전달을 설명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매질들이 중첩돼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중력 이론입니다. 파동 주파수로 설명하면 양자역학이죠. 그러니까 전부 똑같다. 중력이 큰 곳에선 시간이 지연되고 중력이 약한 곳에선 시간이 빠르니까 내 기준에서 내 시간, 내 광속을 기준으로 중력이 약할수록 광속이 빠르겠죠. 우주 차원의 더 큰 매질, 큰 시공간일수록 시간이 빨리 가겠죠. 광속이 빠르니까 내 시간을 기준으로. 우주 끝에서의 찰나의 시간이 여기에서는 영원일 수 있습니다. 사실 끌어당기는 의미의 중력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체로 중력이 클수록 시공간이 많이 겹쳐져 있겠죠. 이 한 점에 가장 큰 우주의 시공간부터 가장 작은 시공간까지 중첩되어 있습니다. 매질이 겹쳐져 있다. 시공간의 이 한 지점, 이 작은 포인트 속에 없음과 무한이 공존합니다. 찰나와 영원이 함께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다. 세상은 무한하냐, 세상은 영원하냐의 답이 됐나요? 언어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세상은 영원하냐, 세상은 영원히 있냐. 세상, 도대체 무엇을 세상이라고 봐야 하죠? 있다, 없다, 무한, 영원, 모두 상대적인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야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단위의 의식도, 동물 단위의 의식도, 더 큰 단위의 의식도 모두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큰 톱니바퀴부터 가장 작은 톱니바퀴들로 중첩되어 있고 그 모두가 전부 나입니다. 나라고 규정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될 뿐입니다. 안정되고 싶고 유지되고 싶고 모이고 싶은 내 본능, 자연의 법칙이죠. 그것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성에 의해, 법칙에 의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작동될 뿐. 머릿속에 있는 단어, 개념, 이것들이 머릿속에 회로가 만들어져서 관성을 가지면 이것과 다를 게 뭐죠? 사고 처리 방식과 정보가 관성에 의해 그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다. 나 스스로 깨부술 때 비로소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변수가 된다. 우주가 바뀐다. 종교의 용어로는 업장을 박살난다고 하죠. 명상이라는 게 있죠. 과학입니다. 정신주파수를 기업연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상태에서 모두가 나인 것으로 느끼거나 전체가 연결된 것을 체험하거나 더 큰 존재로 의식이 확장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주에 나간 사람들도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죠. 더 큰 시공간, 더 빠른 광속에 맞춰져 있을 때 빠른 시간을 체험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집단 무의식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더 큰 단위, 더 빠른 정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빠른 함축된 정보. 육감, 촉. 우리가 비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우주는 그냥 작은 진동 하나의 수축 팽창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크기, 속도, 모든 게 상대적일 뿐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정보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주는 진동과 진동의 전달이 전부입니다. 나와 너,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아주 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속에 댓글보다 작은 나, 거대한 통신망에서 작은 정보에 불과한 나도 미개한 지능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의 무게와 내 무게는 같다. 무게는 상대적인 것이죠. 나와 우주의 무게는 같다. 정확히 같다. 내 우주를 결정하는 것은 나다. 내가 바로 우주의 정수다. 정수, 끝입니다. 그 앞은 없습니다. 더 가면 철학 종교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말했는데 큰 줄기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현되었다. 저는 물리학자도 학자도 무엇도 아닙니다. 나는 나다.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이렇게 외롭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세상과 나는 1대1이 맞는 것 같다. 의식작용, 종교에 대한 신박한 내용도 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멀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라든지 홀리한 내용을 말하기엔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걸까? 내가 하는 걸까요? 지구가 하는 걸까요? 우주가 하는 걸까요? 되어지는 대로 꽃이 피고 지면 그것으로 이미 안전합니다.